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시즌2를 맞이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즌1 시작할 때 진짜 벌써 2년 전인데 그때 진짜 출석 수업 안 하는 김에 재미삼아 시작했던 일이 두 번째 시즌으로 이어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렇게 첫 번째 에피소드에 참여해 주시는 정영일 교수님과 이남현 교수님께 특별히 진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때 그냥 재미삼아 시작해 봤던 건데 이게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전혀 기대도 못했지만은 저는 이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행복한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 저는 사회를 맡은 정세윤이고요. 일단 발표해 주실 이남영 교수님 이따가 인사드리고 정영일 교수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보건환경학과 정영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녹화를 하는데요. 오랜만이지만 새롭진 않다 이런 생각이 늘 좀 뭐랄까 이제 저희끼리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 각자의 생각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 있고요. 그리고 시즌2 다양하게 또 주제들을 선정해가면서 주차별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도 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모실 분들 추가되면서 또 그 안에서 또 다이내믹이 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도 더불어 갖게 됩니다. 이남은 선생님 오늘 수고해 주실 텐데 오늘 맞춰서 저도 이제 궁금한 부분들, 생각했던 부분들 이제 질문 드리고 같이 패널 토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남영 교수님 소개해 주시고 편하시게 편하신 대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이남영이라고 합니다. 뭐, 벌써 2년이나 된 셈이더라고요. 2년이 지났고, 그러면 사실 1년에 하나씩 한다고 해도 시즌 3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저희가, 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이 일에만 매진하는 건 아니어서, 시즌 2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지금 기쁜 일이 됐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저희 시즌 1의 멤버들이 저도 그렇고 정세현 교수님 그렇고 또 정영열 교수님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조금 참여를 이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기 중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 이제 송경호 교수님 지금 네,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들리시죠? 네,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 아직 시작 안 하셨나 보죠? 아, 예, 지금 이제 저 소개하고 바로 이제 네, 넘어가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 네, 그래서 저는 대략 이제 인사는 하고 했고요. 성경 교수님 잠깐 자기소개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학과 손경우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네,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 시즌 네, 2에 새로 반갑습니다. 합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저희 오늘 주제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급하게 약간 학회 발표에서 좀 급조를 해서 이제 읽었던 책을 하나 소개를 하는 거를 조금 확장을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저는 되게 이런 게 관심이 있고 소위 말해 전공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 사실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번 이제 하는 얘기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제 사회 과목에서 선택들을 이제 할 텐데 제일 선택을 안 하는데 이제 경제학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선택 안 하는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죠. 꼴찌에서 두 번째가 그 서양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가 딱 정확하게 이제 서양사하고 경제학.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문과생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재미없어 할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문이과 부분에서 이과생들은 또 대부분 또 이게 뭐지? 이런 거에 가까울 이슈일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다룰 거는 어떤 주제라기보다는 사실 책에 대한 전체적인 일종의 리뷰 입니다. 서평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 책이 이런 내용이 있다. 이런 거를 소개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그 책은 뭐냐면 이제 퀸 슬로보디안이 쓴 2018년에 출간된 이제 글로벌리스트라는 책입니다.
뭐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뽑은 것처럼 이 글로벌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하게 뭐를 한다는 거죠. 뭐를 한다는 거고, 이 내용은 보면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뭐 일종의 정치적 운동, 그리고 어떤 세상에 대한 사고 방식이 있는 건데, 이 신자유주의의 이제 연원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연원들을 쫓아가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을 경제학에서는 이제 보통 오스트리아 학파, 뭐 오스트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세계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제 고민을 했다는 거고요. 이제 그 이야기를 거의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뭐 이제 그게 큰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크게 4가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하이에크나 이런 걸 관심 있게 읽으면서 가졌던 사실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생각하는 어떤 떠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신자유주의의 소위 말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뭐 정신적인 지주, 그 인텔렉츄얼한 백그라운드 기반을 마련했다고 하는 하이에크가 이제 꼽히는데, 이 하이에크란 사람의 저작들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할 말과 행동과 그린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게 이게 좀 뭔가 일치하나? 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슬로보디아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이 책을 좀 같이 읽는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뭐 그 첫 부분인 이제 1차 세계대전 전후에 유럽의 상태가 어땠는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스트리아에 있는 일군의 학자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때 이제 역사적인 상황이 뭐였는지에 대한 그걸 조금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각 시기별로 장들이 나눠져 있고요. 뭐 아마 7장인가까지 있을 텐데, 그래서 1장이 이제 방금 이야기한 일종의 1차 세계대전 전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2장부터는 뭐 1910년대, 뭐 1920년대, 1930년대 이런 식으로 대략 한 10년 단위 정도씩 잘라서 이제 그 약간의 변화하는 흐름들, 그렇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계속 강조하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크게 2차 세계대전 이전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전이 사실은 저는 더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 있다기보다 흥미롭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렴풋이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제가 그냥 추측만 하고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아니면 그렇게 부각 안 됐던 이야기들을 여기서 많이 봐서, 그래서 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책의 첫 앞부분을 열심히 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해당되니까 그런 특징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보통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나눠서 이제 쭉 저는 봤고, 오늘 이제 아주 강하게 흥미를 보이셨습니다만 참석 못하신 분들 중에 이 세계 질서에 관한, 특히 이제 식민주의하고 관련된 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식민주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이게 되게 편향되게 읽은 거죠. 제가 읽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읽었는데, 제가 이 책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식민주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 이러셔서, 그러면서 책을 다시 좀 정리를 하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2챕터는 식민주의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실 읽었었는데, 저는 오히려 사실 관심 있게 본 거는, 관심 있게 봤다기보다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읽은 부분일 텐데, 이제 시장이라는 게 가격 신호를 주게 되고, 이 가격 신호를 가지고서 제도를 설계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적 이런 순서로 해서 전체적인 책의 이야기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이야기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에 관계없이요. 이 책의 이제 첫 부분, 인트로덕션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미국 연준이라고 그러죠. 페드, 더 페드라고도 부르는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세계는 마켓 파워, 시장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누가 와도 세계는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린스펀이 연준의 이사회 의장을 한 게 이제 1987년부터 2006년 사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에 열풍이 불었다고 하는 사실 딱 그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이 신자유주의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그냥 사실 학자들이 계속 연구들을 하고 말을 많이 해왔었는데 뭐 여러 개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딱히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하나로 정의가 되고 그 정의에 따라서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붙이면 이제 뭐하고 어울리진지를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제 전 세계적인 자유방임주의 그리고 시장인 거죠. 이게 시장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시장이 그러면 왜 우선시 되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시장은 자기 규제적이라고 그래요. self regulated.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알아서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윤이나 이득이 되는 걸 사람들이 쫓아갈 테니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알아서 뭔가 변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즐겨 쓰는 예를 그대로 들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안전벨트,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규제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규격을 만들 수 있죠. 충돌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이는 걸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그냥 안전벨트가 달린 차를 팔게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둬서 그럼 사람들이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면 그중에 제일 안전벨트 성능이 좋아서 사고가 나도 별로 다치는 사람이 없는 안전한 차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안전벨트의 규격을 맞추고 뭐 충돌 테스트를 하고 이러는 그걸 또 정하는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 기준은 일종의 최소 조건일 수도 있죠. 미니멈 조건일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사회에서의 뭐 다치는 걸 줄일 거냐라고 물으면 이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아냐. 그 규제기관이 규제 당국이 그런 뭐 정말 안전 확보를 위한 그 선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규제 당국 그걸 알 수 없으니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게 맡기라는 거고 그 맡긴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안전벨트 성능이 제일 좋은 자동차를 사람들은 그냥 사게 될 거라는 거죠. 안전에 그렇게 신경을 쓴다라면. 뭐 그런 의미의 사실은 셀프 레귤레이티드 자기 규제를 갖는가는 시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뭐 이야기와 연결해서 보면 국가의 역할은 사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국가의 역할이 매우 축소된다라고 이제 보통 그러죠. 작은 정부라고 불렀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방금의 이 예에서 보면은 사실 여기에 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그냥 뭐 매우 경제적인 인간. 여기 제가 영어를 안 썼는데 그 호모 이코노미스라고 부르는 라틴어인가요? 영어가 아니라 하여튼 예. 그 경제적 인간. 그러니까 자기 이득에 맞춰서 자기 이득에 따라서 사람들은 행동할 거고 이제 그런 합리적인 이기심을 갖고 있는 게 사람이고 사람은 그냥 그거에 대로 행동한다. 다른 어떤 행동의 요인, 동기는 없다라고 가정하는 거를 사실 바탕에 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제일 유리한 거는 개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런 면에서 안전과 뭐 아니면 불편함, 뭐 답답함, 그리고 사고가 일어날 확률, 뭐 그리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의 돈을 지불할지 등등등은 그냥 개인이 잘 알아서 계산을 할 거고 그럼 개인은 자기한테 좋은 거를 바로 잘 찾아서 갈 거다. 사실은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이 자기 규제적인 시장이 돌아가려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레테르가 라벨이 붙는 게 신자유주의라는 걸 붙였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붙였고 뭐 이런 걸 기조에 깔고 밑바탕에 깔고 뭐 IMF, 월드뱅크, 뭐 세계은행요, 그다음에 뭐 WTO 이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들도 이제 이렇게 움직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신자유주의 정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일본의 학자들은 중국을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중국은 시장주의로 덩샤오핑 이후에 이제 시장주의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신자유주의 물결에 이제 간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중국 나오면서부터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하고 이제 뭐 사적으로 얘기하시다가도 제가 그런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에 신자유주의라는 걸 붙이면, 네오리버럴리즘 이런 거 붙이면 사실 도대체 얘가 뭔지 모르고 우리 막 갖다 쓰는 거에 가깝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게 별로 그렇게 탐탁지가 않은, 그럼 도대체 신자유주의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뭐 한 2, 30년 이거를 뭐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거를 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적절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뭐 합의, 논의, 논의는 많이 됐죠. 신자유주의가 뭔지에 논의는 많이 됐지만 여전히 합의는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재밌는 흥미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치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었고, 뭐 대표적으로 보면 뭐 마거렛 대처, 뭐 thatcherism이라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미국, thatcher는 이제 영국이고, 뭐 그다음 미국이 이제 로널드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집권하면서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국제적으로 퍼지는 데는 거하고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뭐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국제통화기금, 뭐 IMF, 우리나라가 이제 1997년에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뭐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됐다.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붙어서 쓰는 말이죠. 뭐 어떤 뭐 보고서든 뭐 논문이든 그 앞부분 항상 그런 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을 볼 때 사실 이상한 논리적 충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자유방임 시장이라는 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신자유주의 논리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럼 내버려둬야 되는 거잖아요. 내버려 둔다잖아요, 자유방임은. 근데 방금 이야기한 뭐 세처니 레이건이니 워싱턴 컨센서스니 IMF의 뭐 어떤 제도적인 강제니, 이거는 강제잖아요. 말 그대로 뭔가 제도를 만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개입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방임과 개입에 완전 대립되는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즉 신자유주의라는 어떤 뭐 질서를 옹호하는 논리는 뭐냐면, 자유롭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걸 만들어낸다가 깔려 있는데, 근데 신자유주의 질서를 도입하는 걸 보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둬서 자연스럽게 신자유주의 질서가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하는 기구, 뭐. 그러면 사실 이게 뭔가 말하고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모순되는 건데, 이 모순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저는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뭐 제가 이제 하이에크를 읽을 때 제일 관심사가 사실 이 부분이었고, 다음 이제 두 번째에 뭐 저는 조금 덜 관심이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지성사나 이런 걸,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지성사라는 흐름에서 보면 뭐 이런 이제 문헌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의 논리적인 어떤 일관성 이런 걸 체크한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네트워크를 맺고 있냐,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또 어떤 행동들을 보이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하는 흐름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첫 번째 뭐 이런 어떤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할 때 그 논리적 일관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심사였지만, 많은 최근에 이제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 그게 아니라 이제 무슨 일을 도대체 하냐 이 사람들이, 이게 질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질문이요. 첫 번째 제가 가졌던 질문은, 사실 이거는 거의 뭐 해답이 나와 있는 셈이에요. 왜냐면 그 책들만 열심히 읽어보면 이 주요 이제 사상가들의 책들만 열심히 읽어보면 되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앞에서의 뭐 약간 일반적인 얘기보다는 조금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신자유주의 이제 정신적 지주, 철학적 기반이라고 하는데, 이 하이에크가 말할 때 시장을 옹호하는 이제 논리는 뭐냐면, 시장은 개인들이 그냥 알아서 행동을 했는데
시장을 만들겠다고 의도한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아까 그 제가 안전벨트 얘기처럼 이 안전벨트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다치는 비율을 몇 %로 낮추겠다 막 이런 목표를 갖고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뭐를 만들어 나갈 땐 그냥 사람들이 나 안전한 거 택할 거야. 아니면 사실 더 위험을 선호할 수도 있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들이 알아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할 거고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안전한 걸 맞춰서 안전한 자동차, 안전한 안전벨트를 제공하는 자동차를 선택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뭔가 이 사회에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춘 안전벨트를 반드시 붙여야지만 그 자동차가 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맨 처음부터 이 안전벨트 성능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다른 어떠한 뭐 중앙정부 기구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기에는 사실 갖고 있는 전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부든 소위 말해 똑똑한 사실 전문가라고 부르는 하여튼 이제 사이언티피즘, 과학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세상을 설계한다고 해서 설계대로 세상이 돌아갈 수도 없고 그게 올바르냐? 우리는 올바름 얘기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이에크 이 논리에 따르자면. 그런데 하이에크가 한 행동들을 보면 이제 1950 적극적으로 1900 뒤에도 이제 계속 나옵니다만 1920년대 30년대부터 그 자신의 스승인 미제스와 함께 이 자유주의를 설파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1950년대부터 40년대인가요?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몽펠레린 소사이어티라는 이제 집단도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세계 구상을 막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이제 써낸 책 중에 보면 Law, Legislation, Liberty란 책, and Liberty란 책이 있어요. LLL 3부작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법, 그다음에 Legislation, 이 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유예요. 책 제목이. 자유헌정론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헌정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는 세상의 시장이 좋은 이유는 이게 알아서 좋은 것 쪽으로 굴러가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리고 글들을 보면 뭔가 질서가 필요하다고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작들을 좀 읽어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슬로보디안이 이제 책 후반부에 이제 사실 요 한 문장을 정확히 구사를 제가 못해서 논문을 못 썼는데 그 슬로보디안의 평이 정확히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for many scholars, 많은 학자들에게 Hayek's focus on the evolutionary, spontaneous, and unconscious aspects of order.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에는 오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unconscious, 의도대로 unconscious니까 의도한 거하고 관계없이 그다음에 spontaneous, 이건 이제 자생적인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거고 그냥 evolutionary, 진화적이라는 거죠. 왜 이제 진화적일 거냐면 아까 얘기처럼 계속 이 사회에서는 안전한 걸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라면 안전한 안전벨트가 더 점점점 안전한 쪽으로 진화해 나갈 거예요. 발전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죠. 진화해 나가는 형태를 가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규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고 하는 거고 그게 하이에크의 이제 주요 내용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했는데 슬로보디안은 이제 뭐라고 이걸 해결을 해버리냐면 understood correctly, 우리가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한다라면 Hayek's meaning is not that we cannot design the social system at all. 우리가 사회 시스템이라는 걸 설계할 수 없다. 전혀 설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we cannot design the social system entirely. 이걸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의도한 대로 모든 걸 다 만들 수는 없다는 뜻 정도다. 그러니까 그 뒤에가 사실은 이야기 더 좋으실 텐데요. That we must design part of it. 그 일부는 우리는 전체를 완벽하게 진짜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저희 뭐 시뮬레이션 모형에서 돌아가는 세계처럼 이게 시계바퀴가 톱니바퀴가 맞아서 탁탁탁탁탁
돌아가는 식으로 사회를 설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일부는 디자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계할 수 있다. 사실 이게 하이에크한테 핵심이라는 거예요. 뭐 이게 제가 이해하는 사실은 하이에크의 어떤 세계 질서라는 걸 만드는 거에 대한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가졌던 두 가지 의문 중에 첫 번째 의문은 저는 이런 걸로 정리를 충분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 있어 하는 두 번째 이야기요. 도대체 신자유주의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보자라는 거고,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슬로보디안의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걸 사실 1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 지식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지금 20세기 후반부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20세기가 시작하는 1910년대부터 끌어내리는 거죠. 쭉 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고, 그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하게 될 거고요. 2018년에 이 책이 나왔고, 나름 이제 꽤 히트작이에요. 꽤 히트작이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7개국, 이제 유럽의 중요한 국가들, 우리 생각나는 독일, 프랑스, 스페인 다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이후에 지금 최근 이제 3개 국가가 더 늘어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는 스웨덴이고 다른 2개는 일본하고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번역 얘기는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